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전화 상담. 이 상담 요원들의 평균 연령은 73세입니다. 실버 요원들은 몇 시간이고 전화기를 붙잡고 젊은 애들은 모르는 중대 사안을 맡아 처리하죠. 다른 젊음을 지은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나이 먹어 가니까. 이 실버들의 상담 실력은 청년들이 흉내내기도 어렵다는데요. 그거 보면서 좀 우리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인생 짬바로 상담계를 휘어잡았다는 국내 최고령 전화 상담원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통화를 해요. 이 상담원들이 수화기를 잡게 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안전 확인 전화 상담. 독거노인 등 생활안전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전화 상담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나 기관에 인계하곤 하죠. 하지만 이곳 대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현직의 사회복지사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상담원들이 상담을 책임집니다. 바로 상담에서 동년배 버프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 상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직접 그 노인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같은 또래니까 발이 이제 한번 터지면 노인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상담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상담자의 솔직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자가 감정,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등 자신의 상태를 숨긴다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공감대를 갖추기 쉬운 동년배라는 조건은 상담자를 무장해제시키는 치트키나 다름없죠. 대부분 속에 들어있는 말하기 곤란한 문제들은 사실 그 자기 자존심의 문제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이 그랬느냐고, 내가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셔요. 대부분의 문제는 자식들의 문제예요. 문제를 자녀들에게 맡겨가지고 자녀들의 그 도움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서로 이해가 가죠.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고충들은 서로 알지. 네, 같이 이제 서로 이렇게 나이 먹어 가니까 인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훨씬 많죠. 다른 젊음을 지은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젊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상담을 할 때는 어르신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하고 처음에는 좀 거부 반응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다는 찰나에 동년배들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뭐 키오스크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어르신들은 또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고 또래 상담원이라 얘기할 때는 이제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좀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뭐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또래 상담원들이 좀 채워줄 수 있구나. 실로 동년배의 힘은 매우 강했습니다. 상담을 넘어 서로가 서로의 동네 친구가 되면서 코로나19 이후 노인 문제로 떠오른 외로움과 고립감까지 줄일 수 있었죠. 좀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이 휴관했었거든요. 그때 개관을 해서 어르신을 오셨는데 먼저 상담원 어르신들 찾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맨날 전화했던 누구분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맨날 전화로만 우리 이야기하고 했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 좋다고. 몇 번 받으니까 이제 친구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서로가 무심하게 지내잖아요.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도 있구나. 대화 중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를 관련 부서나 기관에 인계하는 것도 시니어 상담 요원들의 몫인데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홍사국 상담가는 해외에서 오래 살다 홀로 귀국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상담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오래 살다가 이제 국내 들어왔으니 국내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이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답을 받았어요. 다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동호회에 가서 제출을 해주세요.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했더니 참 고맙다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런 분들이 감사 표시를 할 때마다 자부감도 느끼고. 상담을 하길 잘했다 하면서 마음이 흐뭇하죠. 물론 이런 베테랑 요원들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딱 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는 노하우가 생겨서 괜찮은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음 분 전화를 돌리게 될 때
조금 망설이게 돼요. 이런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상담 노하우를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중하게 관찰하기. 제가 지금 3년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어디가 아프시냐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 음성도 달라지죠.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딱 들을 때 동질감을 가져요. 두 번째 방법은 포기하지 않기. 그냥 자꾸 하다 보면 그분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잘 계셨어요? 아유 한참 전화 못 드렸는데 이랬다 보면은 바로 끊으려고 하다가도 얘기가 자연이 돼요. 이 또래 상담 사업은 1년에 총 10명의 상담원을 선발합니다. 교사분, 공무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좀 이거에 뜻이 있어서 뭐 상담 관련 교육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이런 사업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널리 퍼져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른 사업들도 시도 중입니다. 시니어 바리스타를 양성해 커피차를 운영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공감대를 기반으로 소통해 동년배를 치유하는 실버간의 상담. 서로에게 조금은 무심할지도 모를 현대사회에서 이런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나 한번 걸어볼까?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